현재 코스피 지수 일단 1924포인트를 전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금 1,000억 원 넘게 다시 또 팔고 있는 상황 속에 기관 쪽의 매수폭이 서서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이번 주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향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최용권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또 하루 만에 매도로 좀 돌아서면서 지수 자체는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나갈까요? 오늘 반등이 더 가열차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불만족보다는 지금은 일단 그 분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이런 모멘텀 연장 구간이라는 데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전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구간 성격이 분명히 봐서 이 매도 구간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지금 1월 달에 1조 6천억을 매도하고요. 2월 들어와서 지금 며칠 되지 않는데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의 매수 전환이 이 구간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매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라는 것이죠. 다만 낙폭이 또 컸고 우리 시장이 또 이전부터 조정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짱짱할 때부터 10월 달부터 조정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발, 두 발 빠른 게 아니라 한 7, 8발 앞서서 선조정을 받아왔고 또 선진 증시가 최근에 들어와서 투심이 악화된 구간이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와 어떤 기대가 공존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실망보다는 일단은 좀 모멘텀이 연장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의미를 두자, 무게를 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미를 두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자 해지라고 했잖아요. 고용으로 지난번에 제조업 지표가 우리한테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지표의 부진을 결국은 고용으로 다시 지표로서 풀어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업률 호조였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호조였습니다. 이거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고요. 또 체감 실업률도 12.7%, 전달에 13%에서 이것도 호조가 된 분위기. 그래서 요새 지표가 잘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즉, 지금 뉴욕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항상 시장이 재밌어서 정말 적시에 어떤 지표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정말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었던 금요일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마치 한 8회 말에 역전 3루타 같은 마감을 해냈던 뉴욕 증시였다면 우리 증시 오늘 흐름은 정말 재미없죠. 거의 13회 연장전 분위기 가고 있는 어떤 지리한 분위기입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 상황은 뉴욕 지표의 호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단기에 이런 지수의 좀 양호한 흐름은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거시적으로 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지표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 증시 자체 일단은 뭐 크게 좀 반등을 줄 만한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언급해 줬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셔야 될 텐데요. 오늘 뭐 외국인의 이런 수급을 보면서 한 가지 뭐 재미있는 또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특히 비차익 매매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런 뭐 신흥국 자금 이런 부분과 함께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ETF 쪽에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팩트이기 때문에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을 브리프하는 수준밖에 될 게 없겠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배경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는 그런 거네요. 우리 배경은 지금 별로잖아요. 뭘로도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거래 부진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작년 11월, 12월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한 3조 원대 초반 정도 거래하던 외국인, 거래 대금이 1월, 지금 우리 1분기 기준으로 중반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2월 중순이니까요. 지금 1분기 거래 대금은 거의 뭐 2조 원대 후반. 야, 이거 뭐, 뭘로도 지금 쏠릴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지금 증시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신흥 ETF 환매가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기계적으로 대한국 매도를 유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6%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주간으로 제일 큰 MSCI ETF 최대 펀드죠. 아이쉐어 MSCI 이머징 마켓 ETF가 주간으로 한 2, 30억씩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흥국 주식형 쪽에서 주간에 한 5, 60억씩 나오는 가운데 여기서 2, 30억 나가면 거의 4, 50%씩 이쪽 ETF에서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가운데 한국물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0%에 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기계적인 매도가 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선물 시장 흔들릴 때 프로그램 흔들려서 걱정했었던, 그러니까 과거 작년도 한 하반기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가 선물 매도 때문에 흔들리는 거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선물 때문에 차익이 흔들렸기 때문인데, 요즘은 아마 11월, 12월 이후에 차익 매매는 거의 비차익이 한 10분의 1 정도? 네. 굉장히 이거 가지고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이 외국인 비차익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에 투입되어 있는 이런 자금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거죠. 다행히 신흥국의 위기 판단 지표는 지금 좀 안정적으로 방어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들이 다행인 점입니다. iShares MSCI ETF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EMBI 스프레드도 축소되고 있다는 거. 이거 선진국하고 이머징의 금리 일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머징 통화들이 대달러 강세 반전 최근에 하고 있다는 점들도 다행인 부분이다. 이래서 말씀드렸듯 우리 증시의 매매 대금으로는 여기를 대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이게 완화가 돼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월 초, 2월 초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한 2천억대 내외로 움직였었던 비차익 매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1,800억 매수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하나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일단 한 400억 정도, 지금 보니까 한 390억 정도 비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월에서 2월 초까지 들어가던 비차익 매도 금액보다는 완화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행인 환경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 비차익 쪽의 매도가 기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신흥국 쪽의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뉴욕 증시는 좀 지난 금요일에 아주 재밌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이번 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건 옐런 의장의 발언이겠죠?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나와야 해석을 이제 하겠지만, 네.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신경 쓰는 게, 신경을 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미리 얘기해봤자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요. 항상 극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을 예측해서 나오지는 않죠. 시장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후술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나 봐야 아는 거고, 그 전에 우리 예측 못했던 상황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반등이 항상 나오는 거, 그런 극적인 순간이 나오는 거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옐런이 이제 12일, 14일 하원과 상원의 청문회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 이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1월 FOMC 그 뒤끝에 나왔던 신흥국 통화 위기 상황이 있는 거고, 또 이상 한파 영향이라고 ISM 회장까지 얘기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느냐라는 시각이 담겨 있을 것이고, 실업률 6.5% 통화정책 실마리로 삼는 연준에 이거에 대한 또 논평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죠. 그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대하는 대응의 수위도 결정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요, 실업률에 대해서는 부진한 노동시장 참가율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아웃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있고 체감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변수 영향으로는 중립 이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2월에서 1월까지 경제지표 부진, 이거 이상한 파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현상에 대한 판단, 그럴까요? 이것도 시장에 대한 생각은 기조적으로 좋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시장에 대해서 좋다는 쪽으로 기조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게 기존에 나왔던 또 목소리의 연장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테이퍼링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이고 이것이 확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이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지. 지금 2월달 FOMC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두 코멘트 하나에 상당 부분 우리가 그 향후에 어떤 대응해야 되는 어떤 그 충격의 완화 기능 또한 어떤 필요한 이런 시점인 거지. 이게 그 나와야 되는 필연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이 해소라는 건 항상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그 나오던 목소리를 한 번에 뒤집지는 않을 것이다. 옐런이 나와서 자기의 또 초도 발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뭐 그 카리스마를 발현시키겠다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머징 그 위기국 불안발 그 안전자산의 그 강세 이것도 저지될 것이다라는 뭐 얘기들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게 왜 기대가 클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뒤집는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배경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겠죠. 지금 시장의 지표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이 오르면서 국채가도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런 상황이 뭐 이해가 되는 상황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표를 판단하는 기준마저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가타부타 하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비율을 한 번에 손가락 뒤집듯이 뒤집어서 뭐 새로운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큰 기대를 안겨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온건한 확장 경기는 이런 판단이고요. 테이퍼링은 정속이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 하셔야 되고 다만 나올 수 있는 뭐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뭐 너무 뭐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든지 향후의 가이던스로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든지 소통을 강화하겠다든지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옐런의 발언 역시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 극적인 기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옐런이 갑자기 판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다.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국내에서는 이번 주 또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데이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의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나가야 될지 이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옵션 만기는 지금 진단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금통위는 뭐 기준금리 동결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유로존의 경기의 회복과 개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것으로. 그러나 그 개선세는 유효하겠지만 주요 실물 지표가 더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역시 지난번에 한 번의 조커를 아꼈지 않았습니까? 경기 부양에. 부양의 의지를 더욱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차원. 중국의 경우는 또 다르죠. 중국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월 수출이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1월에 전년비 증가율이 25%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 수출입 통계는 뭐 1% 증가가 채 되지 않을 이런 걱정들 속에 들어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좋고 유로존도 회복되는 추세라면 미국의 어차피 수출 비중 16%, 뭐 유럽의 15%, 미국발, 유럽발 수출의 회복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중국 아니겠나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도 경기 친화적인 뭐 기대와 함께 플러스적인 요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는 뭐 시장에 입각해서 어떤 그 시장 전략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불가한 상황이 아니겠나. 지수 밴드는 1900에서 1950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드라마틱한 수급 개선은 기대할 수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사실 뭐 막말로 얘기하면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는 수급 아니겠습니까? 요새 어떤 주식 뭐 내가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누가 있냐는 얘기죠. 코스피에도 투자를 못 하겠고 그런 상황이면 뭐 시장에 종목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네이버, SK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애매하게 계속 좋게 받아지는데 확실한 믿음은 부여할 수 없고 이렇게 종목이 몇 개 없는 시황이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그 종목 안에서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만 투자하는 장이 필요할 것으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 주 좀 중요한 포인트로 유럽의 4분기 GDP 발표라든지 중국의 1월 수출입 관련된 이런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가 뭐 드라마틱하게 좀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면 지금 좀 그나마 모멘텀이 살아있는 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이버,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흐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